자, 이제 3.3 1차 독립 종속이죠. 연습 문제 풀이. 1번 안 할 거고 2번도 안 할 거고 3번 건너뛰고 4번부터 볼게요. 이제 연속함수의 벡터 공간 f 0, 2파이 닫힌 구간 0, 2파이에서 이 벡터들 f는 sin x, g는 이제 sin 3x, h sin 5x에 대하여 이 벡터들이 이제 1차 독립임을 보이시오라고 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표현이 닫힌 구간 0, 2파이에서 이제 연속인 함수들의 모임을 저렇게 표현하는 거고, 요건 두 가지 풀이법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sin 5x가 k sin x 더하기 c sin 3x를 만족하는 이제 kc가 찾아지느냐. 1차 독립 종속과 관련된 정리를 쓰는 방법이고, 2번은 이제 뭐 정의 쓰는 거죠. 요거를 만족하는 k1, k2, k3의 값이 전부 이제 0이냐 를 하는 건데, 정의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저는 정의대로 풀려면 일단은 임의의 x에 대해서 저식을 만족하는 k1, k2, k3의 값이 모두 0이어야 되다 보니까 0, 2파이에서는 x의 무슨 값을 대입하든 이 k1, k2, k3의 값이 모두 0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풀어보니까 이 파이 같은 거를 넣으면 sin x, sin 3x, sin 5x가 동시에 0이 돼버리다 보니까 좌변 우변 0은 0이다가 나와서 의미가 완전히 없는 식이 돼버리고, 그렇다 보니까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대입하는 걸로 해볼게요. 이제 변수가 3개다 보니까 식이 3개가 나와야겠죠. 6분의 파이부터 대입해보면 2분의 1 k1 더하기 2분의 파이니까 k2 더하기 6분의 5파이면은 2분의 k3 는 0. 이거 2 날려주면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x는 3분의 파이일 때 보면은 sin 3분의 파이다 보니까 2분의 이제 루트 3k1 그리고 sin 3x에는 이제 3분의 파이 들어가면 sin 파이는 0이니까 k2의 개수가 0이 돼버리고, 저 sin 5x에 3분의 파이 들어가면 3분의 5파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이제 2분의 루트 3 k3. 이것도 정리해보면 k1 마이너스 k3가 0. 아이고 확대돼 버렸네. 그럼 이제 x가 2분의 파이면은 k1 더하기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k2인가요? 더하기 2분의 5파이니까 2파이 줄여보면은 이거는 0. 이게 이제 요 식이 있다 보니까 저걸로부터 스타트 잡으면 되기도 하는데, 그 가우스 소거법 복습할 겸 이렇게 풀어보죠. 요거는 0 넣고, 아이고 가우스 소거법 써보면 이거 정리하는 거는 굳이 이제 말로 안 해줘도 할 수 있죠.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3 0 0. 이제 요걸로부터 k2는 0 나오고요. 이 이행의 식에서 k2가 0이어 버리면은 k3도 0 나와 버리고, 여기도 0 여기도 0이니까 k1도 0 나오고요.
아 그러면은 K1은 K2는 K3는 0이구나 해가지고 너희들은 1차 독립의 정의를 만족하네. 그러니까 사인 F 그러니까 함수 FGH는 1차 독립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풀어볼 문제가 5번. 이제 표준 기저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이제 R제곱에서 원래 이제 기저를 형성할 수 있는 벡터 같은 것들은 이제 스칼라 곱하는 것까지 고려하다 보면은 되게 다양한 기저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중 이제 대표적인 기저들을 우리가 표준 기저라고 부르는 거고 요 5번 문제에서 쓰는 것들이 그 종류 중 하나죠. 행렬로 따지면 그러니까 2 곱하기 2 행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형태가 A, B, C, D 이 꼴인데 이 다음 행렬들 A, 라지 A, 라지 B, 라지 C, 라지 D가 2x2 행렬의 기저를 형성을 보이라는 거는 K1A 더하기 K2B 더하기 K3C 더하기 K4D가 이 일반적인 형태의 모든 행렬들을 표현 가능하냐라는 거고 요거 정리해 보면은 요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정리 계속 해보면은 요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K1은 A, K2는 B, K3는 C, K4는 D로 잡으면 아 너희는 일반적인 그 형태 표현 가능하구나. 그리고 이게 1차 독립인지도 확인해야 되다 보니까 얘가 0되게 하는 K1, K2, K3, K4가 존재하느냐 존재한다. 얘네들을 다 0으로 잡으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얘네들을 다 0으로 잡으면 이 행렬로 표현된 이제 벡터 A, B, C, D는 1차 독립인과 동시에 기저를 형성하다 보니까 2차 독립인과 동시에 이 M2x2를 생성하다 보니까 M2x2의 기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일 수 있고요. 6번은 좀 건너뛰고 6번은 이제 풀이 방식이 좀 비슷하니까 7번 같은 경우 그러니까 6번이랑 좀 비교해서 보면 좋긴 한데 요 교과서에서 항상 요 표현은 뭐였냐면 2차 이하의 다항식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었고 이 3개의 벡터 1t 제곱 마이너스 2t 5의 t 마이너스 1 제곱 얘네들이 왜 P2의 기저를 형성하지 못하느냐를 밝히라 했는데 역시 정의를 써봐야죠. K1 곱하기 1 더하기 K2 곱하기 t 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K3의 이제 5의 t 마이너스 1 제곱 이거를 곱한 게 이 일반적인 형태를 다 표현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형태를 다 표현할 수만 있다면 이 세 개의 벡터들이 이 P2 집합의 기저가 되는데 이거를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저가 안 되는 거겠죠. 그럼 어디선가 모순이 발생한다는 건데 어떻게 모순이 발생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요거를 이제 차수가 높은 순으로 변수를 좀 정리해서 써주자면 K2 더하기 5K3의 T제곱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K2 빼기 10의 K3 T 더하기 K1 더하기 5K3죠.
근데 요게 각각이 A여야 되고 B여야 되고 C여야 된다. 어디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볼게요. 이것도 이제 가우스 소거법으로 써보면서 좀 풀어보자면 요게 A여야 되고 요게 B여야 되고 이제 요게 C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첫 줄에 세 번째 행에 있는 이 식이 첫 줄에 가야 되는데 다시 쓸까요? 네, 다시 써봅시다. (105) C 이게 원래는 1차부터 그러니까 이 차수가 낮은 순으로 정리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0, 2로 A 0,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B 차수가 낮은 순으로 정리했을 걸 그랬는데 그러지 못했네. 105 C 0, 1, 5 A 2행을 2배 한 다음에 3행에 빼주면 3행이랑 더해주면 0, 0 2A 더하기 B가 되는데 그럼 여기서 2A 더하기 B는 0이라는 식이 나오거든요. 근데 임의의 A, B에 대해서 이 식이 만족하느냐 했을 때 절대 아니다 이거죠. A가 1이고 B가 1이면 A랑 B랑 동시에 1이라고 치면은 벌써 이제 3은 0이 되다 보니까 모순이 발생하고 따라서 얘네들을 만족하는 K1, K2, K3는 존재하지 않구나. 그래서 얘네들이 기저가 되지 못하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제 8번 8번이 뭐지? 벡터의 집합 V1부터 Vn이 1차 독립이면 이 0이 아닌 스칼라 K에 대하여 집합 KV1, KV2 그러니까 이게 기저가 굉장히 여러 개일 수 있다는 게 이 말이에요. 왜냐면 V1부터 Vn까지가 어떤 이제 라지 V의 기저라고 치면은 여기에 K를 곱해도 얘네들도 기저가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저는 굉장히 많을 수 있고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근거를 좀 따져보는 거죠. 그 근거 중에 이제 1차 독립성을 따져보는 건데 예를 들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1차 독립을 보이시오라고 했으니까 그 정의대로 스칼라 C1부터 CN까지 요 벡터들과의 1차 결합 형태인 C1KV1 더하기 C2KV2 딴딴딴 CNKVN에서 요게 이제 그 스칼라 같은 경우는 결합 법칙이 성립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괄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합 법칙이 성립하다 보니까 K의 C1V1 K의 C2V2 K의 CNVN이 되고 요게 0벡터가 되게 하는 C1부터 CN의 요게 0이 되게 하는 C1부터 CN이 0인지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K가 그러니까 이거를 K로 묶어낼 수가 있고 문제 조건에서 뭐라 줬냐면은 K는 0이 아닌가 동시에 얘네들이 0이 되게 하는 C1부터 CN이 0이라고 줬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첫 줄에
벡터의 집합 벡터의 집합 v1부터 vn이 1차 독립이라는 거를 이렇게 풀어 쓸 수 있는 거고, k가 0이 아니다 보니까 양변을 k로 나눠버리면 c1v1부터 이제 cnvn까지의 1차 결합, 그러니까 스칼라 c1부터 cn과 벡터 v1부터 vn까지의 1차 결합이 0이 되다 보니까 0을 만족하는 c1부터 cn이 0이다 보니까 여전히 1차 독립인 거고, 따라서 위 명제가 성립을 하는 거죠. 8번까지 했으면 9번 이제 10번은 건너뛰어요. 왜냐면 3.1절에 있는 정리 쓰시면 진짜 빨리 풀리고요. 11번 요것도 이거 식을 좀 뭐랄까요, 센스 있게 변형할 줄 아느냐 이런 건데, vi는 vj 이꼬르 이게 뭐가 성립하면은 요거거든요. 요거랑 요 식이랑 같은 거 동의하시죠? 근데 동시에 요게 요거라 했으니까 또 뺀 다음에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각각의 항에서 각각의 변에서 이제 vi를 빼주면, 그러니까 원래는 정확히는 빼준다는 표현보다는 마이너스 1 vi를 더해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vj 더하기 0 vn은 0인데 여기 스칼라가 마이너스 1이고 1이다 보니까 1차 종속인 거죠. 그래서 위 명제가 성립하면 알 수 있다. 이게 되게 아이디어가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만족하도록 식을 좀 조작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제 개수가 0이 안 되는 부분이 찾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식 조작이 좀 중요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볼 문제가 12번. 12번도 되게 뭔가 식을 다루는 테크니컬한 뭐라 해야 될까요? 테크니컬한 능력이 필요한데, 집합 S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도 1차 독립을 증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벡터 공간 V의 1차 독립인 벡터의 집합 S는 이제 V1부터 Vn이 있을 때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도 1차 독립을 보이라는 건데, 일단 첫 줄에 대한 걸 식으로 써버리면 K1V1 더하기 또 1차 결합 리니어 컴비네이션 형태가 0벡터가 되게 하는 K1부터 Kn이 0이란 거죠, 이거.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S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그 집합을 저희가 V1부터 VI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이 부분집합 같은 경우는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i가 1보단 커야 될 거고, 또 S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n보단 작거나 같아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웃긴 게 부분도 집합도 1차 독립을 증명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요식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기억이라고 하면은 요게 0 곱하기 v1 더하기 0 곱하기 v2 더하기 0 곱하기 vn은 0인 거 동의하시죠? 근데 요거를 조금만 조작해보면 0 곱하기 vi까지를 더한 것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얘가 결국 아니지. 얘가 결국 요거에 대한 1차 결합 형태로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1차 결합 형태 중에서도 그 스칼라 값들이 모두 0인 형태로 나타난 거고, 어차피 이 뒤의 식이 이꼬르 0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을,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식을 조금 변형해 봤더니 요게 나오더라. 이 말은 즉슨 벡터 v1부터 vi에게도 1차 독립임을 의미하고, 이 사실을 교과서에 어떤 데서 비교해 봐야 되냐면, 이 교과서 이제 정리를 보시면 일반 벡터 공간에서 1차 정속의 성질이라 해가지고, 이제 S는 이제 v1부터 vn의 벡터 공간 v에서 1차 정속인 벡터들의 집합이라 할 때, 이 집합 t v1부터 이제 vn 플러스 1까지 역시 v에서 1차 정속이라고 되어 있는 정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정속의 성질은 방금 말했던 그거고, 이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 벡터 공간에서 1차 독립의 성질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따로 필기해 놓으면 유용할 거다. 아, 저게 언젠가 쓰이겠구나. 인지하시면서 필기해 놓으면 좋을 거다. 다음에 13번. 벡터 공간 V를 생성하는 벡터의 집합 S가 있대요. Vn까지. 이제 벡터 공간 V의 원소이지만 집합 S의 원소가 아닌 벡터를 W라 합시다. 그러니까 W란 벡터는 V의 원소지만 S의 원소는 아니다. 이제 이때 새롭게 좀 정의되는 집합 V1부터 Vn 그 다음에 W까지 포함하는 이 라지 V의 부분집합, 또 다른 이제 부분집합이 V를 생성하긴 하지만 1차 동속임을 증명해 보세요 라는 거거든요. V를 그러니까 그러면 두 개로 쪼개서 살펴봐야겠죠. V를 생성한다.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 V에 속해 있는 임의의 벡터 U가 이 V1부터 Vn까지 그리고 W에 대한 1차 결합 형태로 표현 가능한가 라고 했을 때, 이 S 벡터들이 V의 기저다 보니까 요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형태는 V의 모든 임의 원소를 표현 가능하다는 거죠. 그 K1부터 Kn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근데 여기에 내가 임의로 스칼라 0과 벡터 W를 곱한 걸 더해도 이 식이 변함이 없는 거고, 따라서 여전히 라지 V의 임의의 벡터 U를 생성 가능하다. 따라서 저 V1부터 Vn W는 벡터 공간 V의 임의의 벡터 U를 생성하니까 V를 생성한다고 할 수 있는데, 왜 1차 종속이냐? 그러니까 V를 생성하지만 1차 종속이라는 거는 V의 기전은 아니라는 거니까, 얘네들이 비록 V를 생성하긴 하지만 V의 기전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좀 깨달아야 되는데, 여튼 1차 종속인 건 어떻게 보이냐면 V1부터 Vn이 그러니까 라지 V의 임의의 벡터를 1차 결합 형태로 표현 가능하다 보니까 W가 뭐 C1이라고 할까요? 이번에는 C1 V1 요 형태로 표현 가능하죠. 근데 요때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기 W를 더해주면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W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 넌 0이 아니니까 1차 종속이구나 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4번 건너뛰고
14번? 14번도 되게 아이디어가 비슷해서 건너뛰기로 하고 15번도 13번 했으면 건너뛰어도 된다 생각하고 16번 볼게요. 벡터 공간 V에서 1차 독립인 벡터의 최대 개수가 최대값이 n이면 임의의 1차 독립인 벡터 n개는 V의 기저를 형성함을 보이시오.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K1 V1 더하기 KN VN은 0을 만족하는 지금 n 값이 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동시에 1차 독립이어야 되니까 요거인 거고, 여기서 예를 들어 Vn 플러스 1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 1차 독립을 만족하는 벡터의 개수가 n개로 지금 최대값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요런 상황이에요. 요런 상황. 왜냐면 kn 플러스 1이 0이 돼버리는 순간 이 1차 독립을 만족하는 벡터의 최대 개수가 n 플러스 1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요 1차 결합에서 어떤 벡터와 스칼라의 1차 결합들이 더 더해진다면 걔네들의 스칼라들은 걔네들의 0 벡터가 되게 하는 스칼라 값들은 적어도 0은 아닐 거다라는 건데, 이제 임의의 1차 독립인 벡터 n개는 V의 기저. V의 기저임을 보이려면 V를 생성한다를 보여야 되고, 동시에 그러니까 1차 독립임을 보여야 되는데, 1차 독립인 거는 이미 위에서 조건으로 줬기 때문에 패스하고, V를 생성한다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임의로 저희가 이거를 추가해버리면 kn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0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kn 플러스 1이 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요게 요 형태로 표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임의의 벡터 vn 플러스 1이 이 나머지 v1부터 vn의 1차 결합 형태로 표현되다 보니까 v를 생성함이 만족되는 거고, 얘네들이 1차 독립인 거는 문제 조건에서 줬으니까 v의 기저가 된다는 게 성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 17번. 근데 17번 같은 경우도 되게 할 게 없는 게 그러니까 S를 이제 벡터 공간 V의 부분 공간이라고 하자. S와 V의 기저가 같다면 S는 V임을 증명해 보세요. S와 V의 기저가 같다는 거는 이걸 말로 해볼까? 기저가 같다. 그러면 이제 V의 임의의 벡터가 S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 가능하다 이거거든요. 왜냐면 V의 기저가 S의 기저이기도 하니까 V의 기저들은 V의 임의 벡터들로 표현이 가능하죠. V의 임의 벡터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동시에 S의 기저이기도 하니까 S의 벡터들로도 1차 결합을 표현 가능하고, 따라서 그럼 V의 임의의 벡터가 S에 속해 있다가 돼버리니까 분명 V의 부분집합 S인데 S가 V를 포함하기도 하니까 V는 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17번까지가 마무리되고, 이 뒤에 나오는 명제들은 개념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추가로 정리 따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